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기관 자체 겟더타운을 만드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겟더타운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중요한 행사가 있다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어, 업체에 위탁을 맡겨서도 예쁘게 만들 수도 있을 거고, 혹은 높은 수준의 사이트가 필요하다면 저희 교재에 나오는 타일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GitHub에서 다운로드를 받은 소스들을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여긴 나오지 않지만 이제 아이코그램스, 픽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작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뭐 타일드나 아이코그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선택을 할 거고, 제일 기초적인 것은 일단 높은 수준보다는 어떻게 기관을 구축하고 할 수 있는지 기초적인 방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겟더타운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우측에 크리에이터 스페이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적에 따라서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지 아니면 이벤트를 만들지 소셜 익스피리언스를 위한 이렇게 이제 친밀감, 유대 활동을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들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워크스페이스를 구축을 한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 겟더타운의 이미지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예전의 표현으로는 워크, 이벤트, 플레이시스였고 이렇게 계속 용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목적에 따라서 구축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워크스페이스, 우리가 회사 기관을 만드는 거니까 셀렉트를 해주시고 우리 회사 구성원에 맞춰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거는 기본적으로 겟더타운에서 제공하는 기본 템플릿이고, 만약에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만들고 싶다 처음부터 하면 See Other Template를 클릭을 해주시면 우리 교재에서 이제 이야기해줬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템플릿 종류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참여 인원에 따라서 이제 사무실을 공간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원하는 템플릿을 여기에서 가져와서 만드시면 제일 편하겠죠. 우리 공간의 특성에 적합하게 만드시면 좋고요. 만약에 그것이 템플릿 맵으로 하기 싫다라고 하면 블랭크에서 처음부터 만드셔야겠죠. Start from blank를 통해서. 그래서 맵 네임은 여러분의 기관 이름을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A, B, C, D, 오피스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리모트 오피스로 웹메이커에 들어가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냥 템플릿을 쓰면 좋지만 내가 아예 처음부터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나만의 기관을 만들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디자인 플랫폼, 예를 들어서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미리 캔버스가 있죠. 구글 계정을 통해서 이제 로그인이 되는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도 만들 수가 있을 건데, 여기서 디자인 만들기를 통해서 만드실 수가 있죠. 혹은 이 홈 화면에서도 미리 캔버스를 바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 자, 제일 간단한 거는 미리 캔버스에 아예 맵을 여기에 꾸며가지고 그대로 삽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는 그런 거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픽셀이 32 곱하기 30이니까 320, 320 해서 내가 원하는 배경들, 그런 테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넣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 지금 샘플이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된 얘를 말 그대로 그냥 타일을 넣어 주셔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삽입을 통해서 이제 오브젝트죠, 일종의. 그래서 업로드.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시는 것들이 뭐냐면 이런 오브젝트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서 애초에 이거를 타일로 깔아서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간 자체를 내가 원하는 디자인 플랫폼에서 구축을 해서 이렇게 바닥으로 까시는 경우가 지금 최근에 좀 기관에서 많이 쓰시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일단 교재에 따라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고자 할 때는 일단 제일 먼저 바닥부터 색칠을 해줘야겠죠. 우리가 배운 대로. 자, walls and floors로 한번 들어가서 벽과 바닥이 있는데 바닥부터 우리 기관에 어울리는 색깔로 일단 칠해 주시면 됩니다. 범위는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래서 땅을 칠해주고 그 다음에 이건 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위에 덧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너무 많은 고민을 할 필요 없고 여러 가지를 일단은 바닥 타일을 내가 원하는 만큼 지정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는 이런 색깔이 필요하겠다 하면 그걸 넣어주셔도 되고 만약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굳이 지울 필요 없이 위에다 덧칠을 해주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벽을 보통 설치를 해주는데 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벽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설치를 한번 해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드래그하는 것, 자 드래그하는 것 한 칸 아래까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벽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지울 때도 얘를 지우면 안 되고 윗칸을 지워야지 여기 보이는 것까지 지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칸 앞까지 생성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벽을 이렇게 하면 여기 한 칸 앞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칸 뒤에서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이제 맞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벽과 타일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기관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오류 같은 걸 한번 검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오브젝트, 일단 done을 눌러서 벽과 타일을 설치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오브젝트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플래그, 국기 같은 거 걸어줄 수 있겠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플래그 통해서 아시아 국가의 깜정색이 이거 대한민국 국기죠. 그래서 이렇게 국기도 설치를 해주실 수가 있을 거고 혹은 심화 기능이 있는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깔아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관이라면 이런 타일보다 이런 거 미리 깔아두시는 게 좀 더 낫겠죠. 이 타일에 그걸 맞춰서 보기도 그렇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를 이제 오브젝트를 이용해서도 타일처럼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이제 타일을 깐 다음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하게 되겠죠. 네,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는데 그러면 텍스트를 기관명을 보통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관명을 썼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텍스트를 넣으면 글씨가 글꼴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예쁘지 않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씨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포토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을 활용해서 이제 글꼴을 글씨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건데요. 근데 아마 이 책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예산적인 여유가 많아서 기관에 맡기고 업체에 맡기고 된다. 그러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저는 무료 플랫폼인 이제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기를 조금 조율을 해줘야겠죠. 네, 이 픽셀을 단위로 할 수 있으니까. 자, 가로가 한 32 곱하기 5로 아니면 30, 간단하게 가로 320, 세로 64 정도로 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템플릿도 조금 배경을 좀 밝은 걸로 바꿔볼게요. 밝은 색. 어떤 게 좋을까요? 사실 어떤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저는 이런 걸 한번 넣어볼게요. 이런 친구들은 날리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글씨를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기관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융합과교육원. 제가 근무하는 이런 그 기관의 이름을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운로드를 통해서 저장을 하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지정하신 그곳으로 이제 저장이 될 건데 저는 보통 다운로드 탭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1번 그냥 기관명을 이렇게 적는 거와 오브젝트에서 업로드 뉴에서 이렇게 다운로드된 이 친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브젝트 네임도 지정을 해주시고
뭐 이렇게 넣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시는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근데 나는 이런 거 말고 좀 깔끔한 이름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미리 캔버스에서 보통 다 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경을 잘 쓰진 않죠. 네, 배경을 이제 쓰지 않고 그다음 보통 투명 팔레트로 이렇게 뭐 많이들 하시는데 네, 일단 두고요. 네, 다 지워볼게요. 좀 깔끔하게 글자 색도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요. 다운로드를 하실 때 투명한 배경으로 한번 다운을 받아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투명한 배경.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오브젝트를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명한 배경의 글씨가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토스케이프를 통해서 글자를 만들어서 넣거나 이런 미리 캔버스의 다운로드 기능 중에서 투명한 배경 기능을 이용해서 넣는 방법 등 아주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글씨를 넣거나 배경을 넣거나 할 때는 이제 미리 캔버스를 활용을 해주시면 아마 조금 편리하게 해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오브젝트로 되기 때문에 글씨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뭐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도록 뭐 그렇게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글씨들을 눌러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기본으로 제공하는 거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예쁘게 나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캔버스를 이용하면 다양한 사진과 그 다음에 타일 그런 것들도 다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고급적인 기능이 필요하다 하면 물론 포토샵이나 뭐 일러스트 이런 것들을 써야 되겠지만 만약 내가 그런 예산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간단하게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도 이제 제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URL을 연결해 준 다음에 오피스에 들어가서 한번 X 버튼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면 내가 원하는 사이트로 접속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관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메타버스라는 것이 내가 원래 존재하는 기관과 유사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에 맞추어서 구축을 해주시면 되고 오브젝트들을 이용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보를 넣거나 공간을 이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또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뭐 편하시게 원하는 대로 일단 꾸며보면 되는데 저는 일단 오늘 핵심 기능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다양한 오브젝트를 통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 공간을 뭐 여러 가지로 꾸며줄 수가 있겠죠. 네, 뭐 이런 식물 같은 것도 원하는 대로 크리스마스니까 이렇게 넣어주실 수도 있을 거고 자기 기관의 뭐 성격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꾸몄다라고 가정을 하고 상호작용 같은 것도 이런 글이나 혹은 다양한 오브젝트에다가도 상호작용을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배운 것처럼 뭐 소리가 나는 이런 것도 다 넣어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양한 오브젝트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할 수 있을 건데 어떻게 힌트를 얻는 방법은 뭐가 있겠죠? 만들어졌는 템플릿을 내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방을 많이 보다 보면 모든 거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아, 그 사람은 이렇게 활용했구나라는 걸 배우고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오브젝트를 넣고 상호작용을 넣고 이거는 정말 이제 간단한 그 범위 내에서였고 그럼 이제 타일 효과의 측면에서 한번 이제 또 세팅을 해줘야겠죠. 내가 어느 정도의 오브젝트와 타일과 벽을 깔았으면 이제 임패서블을 이용해서 이동이 불가한 지점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보통 벽은 다 임패서블을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동 불가 지역을 임패서블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맵에서 처음 생겼을 때 지금 스폰 지점이 여기로 되어 있는데 네, 이쪽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네, 스폰 지점을 이제 바꿔줄 수가 있을 거고 얘는 그럼 지우고요.
그래서 맵 안에서 이제 스폰이 되도록 지점을 만들어 줄 수 있고, 그 다음 만약 2층으로 보내고 싶을 때, 자, 포탈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앞에서 배운 것처럼, 네, 이렇게 2층으로 한번 네, 만들어 줄 수 있겠죠. 네, 저는 일단 뭐, 공간을 그냥 만들어 두겠습니다. 뭐, 이런. 뭐, 지금 공간의 종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얘는 좀 크네요. delete. 2층. 세컨드 플로어로 이제 사무실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사무실로 제가 한번 패밀리 네, 오피스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2층 사무실로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문이 있죠. 그럼 문으로 이제 이동하는 걸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제 타일 이펙트 세 번째 포탈 기능을 통해서 이제 2층에서 이쪽 문으로 나오게 하고 싶다. 그리고 여러 개를 만들어주면 좀 더 좋겠죠. 네, 이쪽으로 하고 싶다.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만들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다양하게 포탈과 연결되도록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 포탈 작업은 마찬가지로 양방향으로 해줘야 된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층으로 뭐 내려오는 길을 별도로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이제 뭐 1층에 뭐 여기로 나오세요. 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효과를 지정해 줄 수가 있고, 그 외에 private area나 그 다음에 스팟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디에 지정하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범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